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31일 오후 1시 9분입니다.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라, 해명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북원추 사건입니다.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했다. 북원추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삭제된 파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이후 우리 국민을 향해 겨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원전이라니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청와대인가? 남쪽엔 원전 파괴, 북쪽엔 원전 건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책임있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산자부 내부의 아이디어 차원 검토 자료였다는 정부 여당의 해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일을 산업부는 왜 신내림을 받아 일요일 야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삭제한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대북 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로 아주 명연설을 한 사람으로 유명해진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말 꺼낸 청와대, 야당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 반드시 신속 착수해야 김종인 위원장을 약속대로 빨리 고발해달라라는 글을 올렸어요.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에 박근혜 정부 때의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며 논점을 흐리려는 여당 의원의 기세가 잠옷 절박합니다. 하지만 헛됩니다. 초점은 누가 문건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왜 삭제했느냐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전기 가격과 원전 이용률을 조작하여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리게끔 배임 행위를 강요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공무원이 밤을 틈타 사무실에 잠입했고 파일 복구를 대비해 가명을 씌워가며 삭제했어야 했는지 온통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천지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는 것이 단순 아이디어에 불과했다면 그렇게 설명했으면 될 일입니다. 굳이 이것을 삭제하고 숨겨온 것에 대해 이적 행위를 기획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북풍 공작이라고 맞받아치는 것은 더 뜬금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북쪽과 관련된 어지간한 일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우리 안의 일을 견디는 것만도 벅찹니다. 청와대는 본인들의 신경이 온통 북쪽에 가 있으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아는 모양입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청와대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왜 지웠는지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신다니 차제 정말 잘 됐습니다. 청와대 발표가 이렇게 반가운 것은 오래간만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테니 슬며시 허지부지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고소장 접수해 제대로 조사합시다. 빨리 고소해달랍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한 8개 항목으로 지금 상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문재인 정권의 북핵 관련 발언은 믿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핵화 사기극으로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도 사과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믿자고 하는 자는 적을 믿자고 하는 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하는 것은 전부 다 특히 안보 문제,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전면 불신하고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북원추 서류를 밤에 몰래 불법적으로 지운 것은
내용의 부당성 또는 불법성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들통이 나면은 불리하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이유죠. 3. 박근혜 때부터 검토된 아이디어라는 설명은 이걸 무시하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그런 계획을 짰나요? 북한의 핵 폐기를 확인한 다음이든지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과 핵 포기는 없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북한 정권을 위하여 핵물질과 핵 기술이 들어가는 원전을 짓자는 발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번째, 문재인이 인정한 사실, 즉 김정은에게 발전소 내용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것과 북원추 파일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타이밍이라든지 모든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건넨 자료와 삭제한 파일을 원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간첩 수개에게 전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5. 청와대 대변인이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자리에서 왜 발작적으로 북풍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다짐했겠습니까? 차마 밝힐 수 없는 내용이니 우선 엄포부터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 대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을 바로 형사처벌하겠다는 태도는 수상한 사람을 간첩으로 신고한 사람을 잡아넣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한국은 이미 북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경수로를 지어주다가 그들이 핵개발을 계속하는 바람에 공사를 취소해가지고 그액의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되거나 통일되기 전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죽을 자리를 찾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그런 자살적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켜서 했겠습니까? 일곱 번째, 아무리 봐주려 해도 남한에선 위험해서 없애버리겠다고 다짐한 원전을 북한 지역에 지어주겠다는 정신분열적 발상의 도덕적 파탄에 대한 비난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그렇죠. 김정은을 믿자고 하는 자는 정말 엄벌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 김정은을 믿자고 하는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을 믿자고 하는 사람은 적을 믿자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두 사람 죽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인류 공멸, 민족 공멸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을 믿자, 적을 믿는 문재인을 믿자 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은 뭐 요사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삼족을 멸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최소한 공직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듭 적의 핵무장을 정보로서, 자금으로서, 그리고 핵기술을 넘김으로써 또는 핵물질을 넘김으로써 돕겠다 또는 정책으로서 돕겠다고 하는 자를 처벌하는 핵간첩죄를 신설을 해가지고 그 형량은 사형으로 지정함이 마땅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